새벽 햇빛이 부엌 창가에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강노인은 혼자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반찬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떠오르자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들 옷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에서도 강노인에게 향하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드실 건 냉장고에 있어요. 그 말은 안내처럼 짧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강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잠시 눈을 돌렸지만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식이라 저녁은 좀 편하게 드세요. 그 말 뒤에는 관심보다 의무감이 더 묻혀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강노인은 식탁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햇빛이 벽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혼자네. 그 말은 작은 숨처럼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가구, 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속은 늘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불을 켰습니다. 밝아진 방 안에서도 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걷다가 아내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변함없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보려오. 그 말은 조용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루는 또다시 혼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여기저기 튀었고 서연은 외출 준비로 옷장과 서랍을 연달아 열고 닫았습니다. 집안 공기에는 오늘은 즐거운 날이라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강노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강노인은 창가 의자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기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나도 같이 가볼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복 상의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깃을 정리하는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느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당신은 이 색이 잘 어울려요. 라며 챙겨주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잠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강노인이 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오자 서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비하세요. 강노인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해서.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저희끼리 가는 자리예요. 오래전에 잡은 약속이라. 그 말은 배려의 말투였지만 내용은 강하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피곤하시잖아요. 푹 쉬는 게 나아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결국 같은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가? 서연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자. 오늘은 우리끼리 놀러 가는 거니까.
강노인은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이 완전히 닫히자 집안의 소리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활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노인은 느린 걸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도 같이.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허전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주말을 다시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이 서서히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거실에는 민호와 서연이 컵라면을 앞에 두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끝이라 두 사람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낮았습니다. 강노인은 방문을 살짝 열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부엌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천천히 그의 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귀가 약했지만 조용한 밤의 대화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부드럽지 않았고 깊은 피로와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대화도 잘 안 되고 솔직히 신경 쓰여.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밖에 같이 나가면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우리끼리 사는 게 더 편하죠.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노인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더 약해지신 것 같아. 혹시 아프시면 또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우리 삶이 있어야죠. 그 차가운 말이 강노인의 가슴 깊은 곳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가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못 들은 척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맺혔지만 그는 곧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눈물이 새어나오면 약해지는 것 같아 애써 참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은 지친 부부의 현실이었지만 강노인에게는 가슴을 꿰뚫는 상처였습니다. 그가 평생 노력해 만들어 놓은 이 집에서조차 이제는 자신이 불편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사실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강노인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에서는 큰 울림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 다시 앉은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조금 더 깊어졌고 그 깊은 주름 사이로 오래된 외로움이 더 선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안에는 미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강노인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귀에 익숙한 생활 소리가 들려오길 기다리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서연이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응화면에는 요양원 비용, 입소 가능 시기,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같은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정보들을 스크롤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민호가 퇴근 후 들어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었어. 회사에서 또 일 터졌어. 서연은 시선을 스마트폰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아버님 문제 좀 정리해야 해요. 그 말은 조심스러운 듯 들렸지만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아내 옆으로 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요양원 건물 사진과 비용 안내가 빼곡히 적혀 있는 화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에도 묵직한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몸도 약해지셔서 계속 신경이 쓰여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서연은 말투를 조금 낮추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아버님도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려고 했지만 강노인의 귀에는 이제 이 집에 계시기 어렵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강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두 사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민호는 결국 말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안에 상담만 받아보자. 서연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상담만. 필요하면 결정하고.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듯한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그 분위기를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담만이라는 말 뒤에 이어질 상황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서연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오래 못 버티겠어요. 그 말은 문틈 사이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은 강노인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숨겨둔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나도 말해야겠구먼.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건드리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종이는 약간 바스러질 듯 얇아져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봉투를 손에 들어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마음과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때가 왔구먼. 그 말은 방 안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을 잡고 편지를 건네던 모습, 그때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 기억이 오늘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몇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아내의 글씨는 언제 보아도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미워하지 말아요. 당신의 마음을 언젠가 꼭 알게 될 거예요. 강노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숨이 짧고 고르게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편지를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이 편지는 그에게 힘이자 마지막 결심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문틈이 아주 천천히 열리며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손녀 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강노인은 서둘러 편지를 뒤로 숨기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다. 하리는 강노인의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면 저한테 말해도 돼요. 그 말은 짧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강노인은 손녀의 작은 손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리나. 하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면 같이 산책 가요. 약속이에요. 강노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할인이 방에서 나가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고요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보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되었지. 스탠드 불빛 아래 봉투는 조용한 힘을 품은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곧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하루의 피로가 가라앉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민호와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방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노란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파 앞에서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잠깐 이리 좀 와주겠니?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서연도 긴장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의 강노인은 묵직한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강노인은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은 낮았지만 거실 전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불안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고 민호는 아버지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긴장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강노인은 가족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말들이 쌓여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담아둘 수 없다는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서연은 표정이 굳었고 민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이들도 놀란 눈으로 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강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말 모두 다 들었다. 천천히지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다. 서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우리가. 그러나 변명은 그의 입에서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의 표정은 슬픔보다 단단함이 더 짙었습니다. 너희가 외식하면서 날 빼놓았던 날도,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날도 내가 방에서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억눌린 당황과 죄책감이 스쳤고 민호는 손을 모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테이블 위에 노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지만 묵직한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내가 살아오며 준비해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가족들은 모두 숨을 삼키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오늘이 그냥 지나갈 날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노인은 마지막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왔다. 그 말은 결심의 무게를 실어 거실에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봉투로 모이는 그 순간 오랜 세월 감춰졌던 진실이 드디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강노인은 노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며 드러났고 가족들의 시선은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먼저 꺼낸 것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닳아 있었고 글씨는 단정한 손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강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잠시 가져다 댄 후 천천히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다. 민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서연도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노인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미워하지 말아요. 당신의 마음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강노인의 오랜 외로움을 지탱해준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조금 흔들렸지만 다시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민호는 문구를 읽어내려가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입가에 가져다 댄 채 표정을 굳혔습니다. 서류는 상속과 관련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적어둔 서류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는? 강노인은 고개를 작게 저었습니다. 너희 둘에게 줄 것은 없다. 그 말은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보다 무거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강노인은 그의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짐처럼 이야기했지. 너희끼리만 살고 싶다 했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까지 세웠다. 그걸 들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봤느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도 불안한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노인은 마지막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모두 할인이와 지호에게 준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왜 자신들이 선택되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강노인은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다. 나를 귀찮아하지 않았고 말이 잘 안 들려도 화내지 않았다. 나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노인은 조용히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돈보다 말 한마디가 더 귀한 법이다. 그 말은 문장을 넘어 한평생의 마음을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침묵이 오래 이어졌고 가족들은 이제 곧 닥칠 마지막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읽고 난 뒤 거실은 단단한 침묵으로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강노인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처럼 편안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에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오랜 시간 쌓아온 무책임을 뒤늦게 마주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경솔했어요. 너무 지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죄인데 말을 너무 쉽게 했어요. 그러나 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쳤다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누군가를 내치는 말까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가장 깊이 박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인과 지호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노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외롭지 않게 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을 이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도 입술을 떨며 손끝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의 뉘우침은 늦었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생각은 없다. 혈육이란 건 서로 잘못을 깨닫고 고쳐가는 법이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께 잘하겠습니다. 서연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다오. 그 말은 오래된 상처를 마무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툴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반찬을 건네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뉘우침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천천히 밥을 뜨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창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다툼을 끝내고 마침내 올바름으로 향한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